반갑습니다. 주식 9년차 여민아 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은 박스 형태의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점 돌파 매매 진입 시점입니다. 간단합니다.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자리인 24,100원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24,000원의 라운드 피겨가 걱정되시겠지만 3월 31일 물량을 확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갭을 띄우며 음봉으로 마무리한 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4,100원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돌파만 한다면 안드로메다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고점 돌파 실패 시 진입 시점입니다. 고점인 24,05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흐른다면 다음 1차 매수 타점은 2650원, 2차 매수 타점은 16,820원입니다. 2650원에서 매수 후에 지지가 되어 상승한다면 26,050원에서 24,050원 구간에서 수익을 보시면 되고, 만약 더 흐른다면 16,820원까지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16,820원에서 50% 물량을 추가 매수하시어 평균 단가를 낮추고 16,820원에서 26,50원 구간에서 수익을 보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 16,820원의 지지를 받고 2650원 상단선을 돌파한다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절선입니다. 고점 돌파 매매 시 마이너스 5% 손절선 대응하시면 되시고, 고점 돌파 실패 후 지지선 매매를 하실 경우 2차 매수까지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손절선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16,820원에서 마이너스 3% 정도인 16,100원입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은 박스 형태의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돌파 매매 시점입니다.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박스 구간은 2650원에서 최근 역사적 신고점인 24,050원 구간입니다.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고 음봉이 나오며 박스 하단선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아랫꼬리를 달며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서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첫 번째 매수 시점은 전고점인 24,050원을 돌파하는 24,100원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박스권 매매 진입 시점입니다. 만약 주가가 2650원을 이탈하여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16,820원에서 2650원 박스 구간의 하단선인 16,820원이 2차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22년 9월 26일 저점을 찍은 이후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을 넘으며 2차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손절선입니다. 손절선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16,820원에서 마이너스 3% 정도인 16,100원입니다. 16,100원을 이탈한다면 14,170원까지 주가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16,820원과 이격이 14%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 정도 선에서 빠르게 리스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주식 정보방 정착을 못 하셨나요? 제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장중에는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급등 종목 등 의미 없는 뉴스가 아닌 정확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호재만을 공유하고요. 영상을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평생 무료 보장이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후에는 물린 종목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입장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같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기업 분석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마이너스 12.2%로 조금 낮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재무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에 비해 유보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지분 분석입니다. 지분율이 55.28%로 아주 탄탄하지만 어제자 올렸던 아모그린텍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이 7.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어제 설명드렸듯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력의 손바뀜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서 상승이나 하락할 때 추세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 빅테크 업체들의 챗 GPT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 폭 메모리 수요 증가를 감안했을 때 이 회사의 장비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올 1분기 실적은 중국 반도체 후 공정 테스트 업체들의 낮은 가동률과 매크로 불확실성, 정보기술, 수요 감소 영향으로 재고 소진 문제로 부진했고 OSAT 업체들의 가동률 하락 및 평균 판매 가격 하락 추세가 올해 상반기까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ASE 그룹 이미 1만 대가 넘는 와이어 본딩 발주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플립칩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3월부터 OSAT 업체들의 매출이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하반기로 갈수록 한미 반도체의 실적 개선폭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은 올해 15억 달러에서 27년 25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딥러닝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관련된 HBM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20일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적용한 12단 적층 구조의 24GB HBM3를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3년 HBM 매출을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 TSV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는 한미 반도체의 실적 개선폭을 더욱 빠르게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고 베트남의 엔코, 말레이시아의 인텔,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엔비디아 역시 인도 시장 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동사의 본딩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엠코가 OSAT 물량을 받을 때 쓰이는 주요 장비가 동사의 마이크로 소앤 비전 플레이스먼트인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동사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챗 GPT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고대역 메모리, HBM D램이 필수인데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구멍을 뚫는 데 활용되는 TC 본딩 장비를 생산해 국내 반도체 회사에 공급하고 있고 하나증권은 이날 한미 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올해 HBM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엔비디아 고성능 제품에 HBM이 사용된다며 본딩 장비 매출이 올 하반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주식시장에선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등도 HBM D램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두 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패키징, 검사 장비, 시장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HBM D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도체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거래로 인한 HBM D램 수요 증가로 인해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타 종목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략만 잘 이행한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